세계는 지금 하드웨어에서 벗어나 미래 산업을 주도하는 소프트웨어에 주목하고 있다. 하드웨어가 컴퓨터의 기계 장치라면 소프트웨어는 컴퓨터를 운영, 활용하는 데 필수적인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정보사회의 핵심 산업으로 높은 부가가치와 고용 유발 효과 등 경제 전반에 혁신을 가져오고 있다. 최근 신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드론, 스마트 기술 등도 모두 소프트웨어의 일환. 하지만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는 전 세계의 1%에 불과한 상황. 우리 정부도 본격적으로 소프트웨어 산업 키우기에 나섰는데 2018년부터 초중등 소프트웨어 교육이 필수화되고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을 육성해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꿈의 직업이 돼서 최고의 인재들이 소프트웨어 산업으로 유입되고 이들이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이끌어가고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처우가 더욱 개선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세상을 바꾸고 미래를 이끄는 힘. 소프트웨어 산업과 함께 변화될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목해보자.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고 다른 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선도해 미래 성장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소프트웨어 산업. 정부는 2014년부터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요. 자세한 내용 미래창조과학부 서성일 소프트웨어 진흥과장과 함께 얘기 나눠봅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 소프트웨어 기술이 굉장히 인류의 문화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는데 사실상 생활에서 소프트웨어를 따로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네. 소프트웨어가 뭔지 먼저 한번 개념 설명해 주시죠. 예, 그 소프트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그 컴퓨터를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컴퓨터를 이용해 다양한 응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네.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의 다양한 앱에서부터 네. 최근 우리를 놀라게 한 인공지능, 지능정보기술 알파고까지 네. 이제는 소프트웨어가 우리 일상생활과 네. 경제사회 전반을 움직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특히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이유도 한마디로 이제 소프트웨어가 전 산업을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입니다. 네. ICT 산업뿐만 아니라 자동차, 가전과 같은 전통 주력 산업도 제품의 개발 원가 중 소프트웨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네. 절반을 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가전제품은 53.7%, 자동차는 52.3%가 소프트웨어인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소프트웨어가 자체로 중요하지만 네. 소프트웨어에서 새로운 기회와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소프트웨어에서 보면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창업을 통해서 성공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을 갖춘 인재에 대한 기업의 수요도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잘 아시는 김기사 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김기사 앱은 대표적인 소프트웨어로서 어떤 1,000만 가입자를 돌파해서 최근에 카카오에 626억 원의 MA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운전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구현이 되고 결국은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우리 국민과 기업과 어떤 개인들이 느끼는 편리한 생활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지금 이 소프트웨어 산업 같은 경우 정부가 그냥 하루 이틀 지원한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시간도 많이 흘렀고 과거랑 지금 육성 정책을 좀 비교해 볼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예, 과거의 소프트웨어 정책은 사실 역사를 오래 하고 있습니다. 그냥 30년 이상 됐습니다. 그동안 소프트웨어 정책에 대해서 그동안의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네. 그렇지만 과거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왔고 물론 성과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동안의 정책을 저희들이 이제 정책 담당자로서 분석을 해보면 약간 좀 단기적인 시각에서 네. 정책이 이루어져 왔고 특히 공공 SI 중심의 네. 소프트웨어 산업의 내부 문제 해결에만 좀 치중을 해왔다 하는 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에 대한 열악한 처우, 그에 따라서 우수 인재가 부족하고 네. 그러므로 해서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쟁력이 부족해지는 이런 소프트웨어 산업의 악순환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가장 중요한 네. 어떤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미흡했다는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는 특히 재작년 2014년 7월에 네. 소프트웨어 산업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소프트웨어로 어떤 국가, 개인,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 실현 전략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 전략이 기존의 정책과는 좀 차이가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정책에서는 우리나라를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로 실현하기 위해서
공공소프트웨어 제도 개선 노력은 지속적으로 과거와 같이 해나가는 한편 어릴 때부터 소프트웨어를 쉽고 재미있게 익히고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데 주를 가자 하는 점과 두 번째는 최근에 이야기되고 있는 ICT 신산업인 클라우드, IT, 빅데이터와 같은 소프트웨어 기반의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우리 소프트웨어 기업 이제는 세계 시장에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정책에 역량을 모으자 하는 그런 점에서 과거의 소프트웨어 정책과 이번 정부의 소프트웨어 정책이 큰 차이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래 일자리로서의 또 먹을거리 창출로서의 가치를 좀 더 많이 뒀다 판단이 좀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 크다 얘기를 하는데 뭐 실질적으로 보니까 세계 17위는 돼 있습니다. 순위상으로. 그런데 세계 시장에서 전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1%가 채 안 된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세계화, 글로벌화 시킬 수 있는 어떤 추진력도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사실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은 세계 시장 1%입니다. 그러나 수출 시장을 채면은 0.5%로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이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 수출에 대한 우리 소프트웨어 기업의 관심이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보다 낮았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동안에 내수지향적인 어떤 소프트웨어 산업 생태계를 글로벌화 시키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 특히 국내에 잠재력이 있는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소프트웨어 기업을 이제 국내 시장의 소프트웨어 기업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의 어떤 스타 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우리 미래창조과학부가 중심이 돼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크게 세 방향입니다. 첫 번째는 민간 소프트웨어 기업이 주도하여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충분히 해나가겠다는 점.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 기업의 자유로운 글로벌 활동을 동의하고 세 번째는 유관 부처 기관 간의 상호 협력을 통해서 글로벌하고의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해주는 그러한 체계를 갖춰 나가자 하는 그런 방향 속에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소프트웨어 기업의 글로벌화를 통해서 어떤 민간에서 글로벌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경우에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정책 목표를 2019년까지는 글로벌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 한 100개 그리고 소프트웨어 산업에서도 한 수출 100억 불을 달성하는 그런 성과 나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이라 하면은 매출액이 100억 이상이면서 수출액이 10억 이상입니다. 소프트웨어 기업에서 매출액 100억이라는 것은 제조업으로 치면 거의 한 1,000억 이상의 부가가치를 내는 그러한 의미 있는 그런 기업들 말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지금 3년 전부터 우리 정부가 글로벌 창조 소프트웨어 사업 진행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동안 3년이 지났으니까 어느 정도 성과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내용 좀 한번 얘기해 주시죠. 글로벌 창조 소프트웨어 사업을 줄여서 GC에서 글로벌 크리에이티브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출범하면서 2014년부터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아까 말씀대로 국내에 어떤 의미 있는 중소, 중견 소프트웨어 기업이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일단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자 R&D와 품질 관리 등을 패키지화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이제 올해까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기간이 짧아서 성과를 완벽하게 분석하기는 어렵지만은 구체적인 사례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지케어텍과 서울대 분당병원 같은 경우에는 병원 정보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것을 사우디아라비아 국가방위부 산하에 6개 병원에 무려 700억 규모로 소프트웨어를 수출한 그런 기록을 전파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조금 규모는 작습니다만 이노룰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노룰스는 지능형 통합 금융상품 관리 시스템을 개발해서 일본의 최대 손해보험사인 싱크 기업에 수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어떤 금융 소프트웨어를 일본 기업에 수출하는 것은 최초의 그런 소프트웨어 수출 사례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GCS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오고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이룩한 수출 강국 코리아를 이제 소프트웨어 산업에서도 보이지 않는 어떤 자산을 핵심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산업에서도 달성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정부가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까지 그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초급 인력은 한 6천 명 정도가 남다고 합니다. 반면에 중고급 인력은 1만 1천 명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소프트웨어 산업계에서 보면 소프트웨어 학과를 나와도 어떤 기업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생기는 문제, 즉
이걸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공급 절벽의 문제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다른 업종에서는 고용 절벽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걸 공급 절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중고급 인력이 부족하다는 의미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학의 중고급 인력을 집중 수하는 것이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소프트웨어 교육의 어떤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마 최장 6년간 연평균 20억 규모를 지원함으로써 각 대학들을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으로 전환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14개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이 운영되고 있고 각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에서는 하고 있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좀 나열해 보면 첫 번째는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교과 과정을 설립함으로써 처음부터 산학연이 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산업계 경험이 풍부한 교수진을 운영하고 세 번째는 전공자의 산학 프로젝트와 장기 인턴십을 활성화함으로써 대학 생활 과정에서 어떤 산업계에서 필요한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비전공자에 대해서도 소프트웨어 교육을 확대하는 것을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은 현재 상당히 그 대학에서는 큰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는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이 앞으로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2019년까지는 어떤 관계부처 협의해서 한 30개까지 확대함으로써 어떤 전국의 대학을 어떤 소프트 중심 사회에 걸맞는 소프트 중심 대학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소프트웨어 맞춤형 인재가 잘 키워져 나가고 있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고요. 이 소프트웨어 분야의 연구기술, R&D 분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어떤 방안으로 좀 지원해 나갈 계획이 있으신지 마무리 말씀으로 간단하게 해주시죠. 사실 이제 소프트웨어에서는 사실 그 기술의 혁신성과 원천성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개발되는 소프트웨어가 혁신성과 원천성이 어떤 가질 수 있도록 그동안에 장기적인 R&D 계획을 저희들이 많이 수립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선도형 소프트웨어 R&D 계획이라든가 어떤 소프트 기술 글로벌 선도 전략 같은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특히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한 기초 분야와 민간 투자가 어려운 도전적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OS, 흔히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참 어려운 분야입니다. OS나 DBMS 같은 장기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기반 수업들에서 장기적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그 언어지능, 시각지능 같이 어떤 아주 고난이도 기술에 대해서는 국내와 R&D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전적인 R&D를 수행할 수 있게끔 정부에서 R&D 자금을 지원하고 산하기관이 협력해서 R&D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떤 소프트 중심 사회, 앞으로 모든 산업이 중심이 되는 소프트웨어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도전성과 혁신성, 원천성이 지속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그런 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어떤 정부에서는 R&D 자금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일자리 그리고 가장 많은 이익 창출이 될 만한 분야가 바로 이 소프트웨어 분야가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창조과학부 서성일 소프트웨어 진흥과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